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업비트 빗썸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업비트 빗썸 상장 시기 과연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영상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 국내 상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국내 상장을 한다. 사실 하면 좋겠죠. 정말 하면 좋겠지. 파이코인은 지금 뭐 시총으로 따지면 순위가 44위입니다. 0.238달러인데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이 몇 군데 돼 있어요. 맥시, 그리고 게이트.io, 비트겟 거래소, OKX. 대표적으로 이제 OKX 거래소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OKX 거래소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현재 이 가격을 봤을 때 받쳐주는 가격은 0.1달러 미만이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1달러대가 받쳐주고 있는데 사실 0.1달러 미만에 이 받쳐주는 거래 그 액수, 매수 액수에 비하면은 훨씬 그 극미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0.1달러 미만일 때 이 사람들이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업비트에 상장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빗썸에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들 가질 텐데요. 제가 일단 그 답을 좀 말씀드리면,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무료 채굴 코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상장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빗썸에는 이제 코어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코어 코인. 자, 이 코어 코인의 그뭐 말로를 한번 보면요, 결국 초반에 여러분들 막 8,000원까지도 했던, 그리고 상장이 돼서 빗썸 상장이 됐을 때는 2,915원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로 21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크라토스라고 있어요. 크라토스. 이 녀석도 이게 뭐 1원, 4원, 5원 막 이렇게 한때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을 했죠. 근데 이게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0.13원이 됐어요. 이 빗썸에 상장할 때마다 4원이었지만 한 해외 거래소에는 6원 정도 됐던 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0.13원이 됐어요. 달러도 아니고. 그럼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텐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특히나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조건이 굉장히 빡빡해요. 일단은 한글 백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한글 백서가 있냐? 이게 좀 애매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코어팀에서 발행한 한글 백서라는 건 사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업비트 상장 조건에 보면요, 한글 백서가 있는가, 이제 이런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백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글 백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빗썸에 상장이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빗썸에 상장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요게 상장이 될 때는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상장에 대한 조건이 좀 더 타이트하고 빡빡해지면서 우린 요런 걸 좀 생각을 해보죠. 뭔가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는가, 그리고 이 파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는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현재로서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물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량의 요소도. 중앙에서 물량을 대략 8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이런 분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80%예요. 얘네를 일단 털어내서 중앙의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막말로 중앙의 물량을 갖고 있으면요, 얘네가 언제든지 팔아서 그냥 화학 덤핑 시키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매수의 메리트가 아니라 이 물량이 엄청나게 크고 시장의 물량은 꼴랑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해외에서는요,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에서 물량 해봐야 4.7억, 4.3억 개인가 그래요. 3억 개.
전체 발행량 1000억 개예요. 그 중에 4.3억 개. 굉장히 적은 수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뭔가 좀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 심리를 맞춰가려면 어느 정도 뭔가 이런 해결책 해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대표 두 분이 니콜라스 코칼리스, 청티어 판 두 분이 서울에서 미덥을 열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요건데 그때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비트나 빗썸 관계자를 만나서 상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은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갔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 미덥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파이가 과연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에 파이 코어 팀에서 하기 나름이고 그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자, 캐디너 독스 월드 같은 이런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얘가 1분봉인데 지금 뭐 주봉으로 볼까요? 자, 한때는 17.5원까지 갔던 게 지금 1.71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상패가 됐던 이제 UX 링크는 나오지도 않네요. 이런 몇 개 코인들이 있어요. 크레딧 코인도 아마 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4,000원짜리가 400원이 됐고요. 그리고 모멘텀 얘도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도 보면은 2,900원짜리가 481원이 됐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받은 것들이죠. 코인 받은 것들인데 에어드랍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상장된 것들이 하여튼 뭐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상장된 거. 퍼치 펭귄.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63원짜리가 15원이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물론 얘는 상장할 때 가격으로 치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 사실 얘는 유지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몇 개의 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쭉 보면서 뭐 페페도 어느 정도 그게 맞지만 페페도 지금 가격은 결국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민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물론 파이코인이 이런 일반적인 경우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파이코인만의 특별함과 비교를 하기에는 일반화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매한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이코인이 업비트하고 빗썸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아직 1차도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 대해서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파이코어 팀이 어쨌든 백서에 대한 한글 백서를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파이코어 팀의 그런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수량에 대한 표기를 할 때, 그리고 시장의 물량이 얼마 안 풀렸을 때, 그리고 락업에 대한 물량 해제라는 것도 실제로 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락업 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KYC 인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이 과거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일어는 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월드코인만 봐도요. 월드코인의 그런 KYC 인증이라는 자체, 지금은 그거를 신분증으로 받기도 하지만요. 과거에는 온리 홍채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한 군데의 사업소에서 홍채로만 받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그 위험 요소가 있어서 과징금을 때려 맞았어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런 것처럼 파이코인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KYC 인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상장의 벽에 문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니면 요거에 대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이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감사 하나 받으면 돼요. 감사. 감사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이 프로젝트는 문제 없다라는 것을 좀 보증받을 수 있다면 사실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